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 또 성공 사례 좀 간략히 하나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신질환 산업재해.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흔히 이제 산업재해에서 인정되어지는 상병명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적응장애, 아무래도 급성, 좀 가벼운 질환이 좀 인정이 되어지는 게 좀 추세라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무거운 상병명인 우울증. 예.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요. 제가 뭐 물론 의사 선생님이 영역이지만 제가 뭐 아는 지식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급성 질환으로 뭐 급성 스트레스 뭐 이런 질환으로 처음에 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적응 장애로 진단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척이 되어진 게 사실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통은 새롭게 진단이 되면 뭐 우울증 양상으로 좀 뭐 중증도냐 뭐 경증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보통은 이런 흐름으로 보통 갑니다. 이제 사고성은 조금 다르지만 사고성은 뭐 보통에 뭐 급성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상병명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게 이제 정신질환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흐름인데 산업재해에서 승인받기는 용이한 게는 이쪽이죠. 적응장애 이쪽 파트죠. 이쪽까지 진척된 거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본다. 아무래도 또 이하고 별도로 또 채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설명드리죠. 공황이나 우리가 만약에 좀 기질적 질환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는 양동성 뭐 성격 장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기질적, 그러니까 직업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기질적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늘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 건은 요 단계를 넘어서 요 상병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진 케이스.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정신질환을 가져가면 이 적응장애로 바꿔서 진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케이스는 근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양에서 중추노 울피스도 승인이 되어졌죠. 이게 자체가 뭐 그렇게 빈도가 높기는 않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뭐 일부 승인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는 이걸 승인으로 봐요. 보통은 요게 아까 말한 약간 기질적 상병 요인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진단하는 의사마다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사안은 약 대기업에서 좀 있었던 사안이긴 한데 성희롱의 가해 신고자가 이제 커리어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저희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케이스고요. 산재는 비교적 빠르게 좀 인정이 잘 되어진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선임 노동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 성희롱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어졌던 사건은 아니고요. 성희롱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좀 문제되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용은 좀 알아야죠. 뭐 이건 이제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 뭐 30대 초반 뭐 A 여성 노동자인데 직무 특성이 좀 전문적인 뭐 기술, 특수한 기술, 특별한 지식을 갖고 이제 입사한 그런 노동자라는 거죠. 예. 이러한 노동을 이제 순조롭게 입사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라고 했는데 이 팀에 입사해서 이 팀에서 배치되어야 되는지 배치되어서 일을 해야지 이제 적정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가 팀에 배치가 또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입사하자마자 좀 선임 B 씨로부터 뭐 좀 신체 접촉, 지금 뭐 신체 접촉이라 해서 모두가 성희롱은 아니지만 신체 접촉적인 게 좀 고의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호감 뭐 이런 걸 반복적으로 표시하면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손목을 잡는다, 뭐 다 명분이 있죠. 누굴 부르다가 누굴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하지만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다소 상황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뭐 우리라고 지칭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 뭐 남자를 밝힌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뭐 단편적으로 성희롱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적어도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졌다면은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사안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A 그 신입사원도 신고를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단순히 고충 도움을 좀 청하는 수준에서 팀장 C에게 그 정도였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조치를 해줄 거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좀 엉뚱하게 흘러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자체가 문제가 보다는 그 이후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팀장 C는 가해 행위를 한다고 지목된 사람한테 이걸 바로 알려요. 사실 요거부터가 좀 문제가 크죠. 이거를 조용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가해자에게 그냥 알려서 상황이 안 좋게끔, 이게 좀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가해자라고 지목된 B씨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내가 괴롭혀? 내가 성희롱을 했어? 하고 이제 뭐 정치신고는 아니지만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실 팀장 C씨가 이제 괴롭힌지 여부는 좀 애매해요. 문제는 신고를 어떻게든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떤 분리 조치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채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요 분은 이 팀장은 이 자체로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요렇게 하고 B도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감히 날 신고해 뭐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풀리지 않는 데다가 업무적 불이익까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요거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는 굉장히 크지만 회사가 제가 미리 결론 얘기 드리면 회사의 조사 끝에는 실제로 이 B씨 그러니까 성희롱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B씨가 실제로 좀 타당하지 않는 업무상 불이익을 줬던 것은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뭐 팀장 C씨는 뭐 A한테 그 여성 A에게 뭐 유난이다 뭐 왜 그러냐 신고까지 아니고도 왜 그러냐 이런 말만 좀 반복하고 있었고 이제 문제는 A가 이동될 팀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갑자기 이제 나팀 A가 커리어를 원하던 기존 업무는 이제 가능하다. 예. 근데 회사는 나팀. 이게 뭐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회사랑 협의해서 원래 가기로 했던 팀이 나였는데 이제 가에서 이제 나기로 가기로 했는데 회사는 또 엉뚱한 이제 다로 보내버립니다. 다로. 사실은 이게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일 여지도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상황을 피하게 해주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조치 결과가 본인 커리어에 좀 손상이 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좀 납득하기 힘든 이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A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선 거예요. 원치 않은 부서 이동까지 됐고 신고를 이유로 팀에서 밀려나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 누적해서 이제 병원에 가시고 서로 게시된 거죠. 그리고 인사팀에다가 공식 신고, 인사 발령도 취소하고 계속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가 팀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여기 이제 문제는 신고를 받은 그 B 선임과 그 C 팀장이 그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건 문제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커리어를 지키고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자, A는 이때도 휴직하지 않았고 다팀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성과가 좋았으나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말 인사평가에 C등급을 받았다.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정말로 회식의 인사평가에서 회식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 증거를 통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게 심증적인 건 있어도 이렇게 공식적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그런 기록까지 좀 남아 있었다. 상병이 이제 악화되자 휴직 후 산업재해를 이제 진행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풀이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선임 B의 공공연한 성희롱 그 자체 행위, 그다음에 팀장 C의 자가해성 성격, 이거 신고를 위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냐, 제대로 된 조치 의무 이행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상병을 더 가중시키는 악화된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연말 인사평가, 이게 4팀으로 옮겼는데 인사평가가 왜 이 지경이냐. 사실 인사평가가 이거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회사가 재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회식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는 부조리하다. 그래서 이분의 인사평가를 이렇게 조정을 다시 했어요. 맞는 말이죠. 회식을 이유로 인사평가를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모든 관련 경위를 또 회사가 같이 조사를 했는데 뭐 회사도 오케이. 사실관계 다툼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입증과 특정이에요. 이게 잘 돼서예요. 자, 물론 제가 좀 거꾸로 쓰긴 했는데 이게 먼저죠. 1번. 특정이 잘 되어지고 어떠한 것이 나의 피해이고 어떠한 것이 내가 받은 불이익인가를 명확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입증까지 되어지고 제가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누구나 흔한 케이스는 절대 아니에요. 연말 인사평가를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성적 고력과 혐오감을 느꼈다 인정되어지고 바로 2차 가해까지 인정되는 건 흔치 않아요. 사실 이거는 회사가 자체 조사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차후적으로 좀 인정이 되어졌어요. 문제는 있죠. 신고를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는 과정. 문제가 있죠. 자, 업무 스트레스가 명백하니 산업재해로 승인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고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졌죠. A가 꾹꾹 참으며 버틴 여러 사건들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이 여러 사건을 잘 정리됐다. 저희가 했던 일은 요 부분입니다. 사실은 좀 이것도 도움이 됐어요. 이것도가 아니라 좀 크죠. 회사 자체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에는 좀 사건이 좀 골치 아파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 회사는 빨리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처리를 했다. 이 점에서는 여기도 저희 써놨죠. 모든 사건이 A처럼 풀리는 것은 아니니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성공 사례나 방송하면서 주의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기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러회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건 변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사례 위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에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농구범인 시선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얘기 드릴 거예요. 긴 얘기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도 불가능.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이렇게까지 좀 요청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